법원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을 불러 신문합니다. 지난달 직무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 징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따르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자,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신문 절차 오늘 오후에 시작이 된다고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신문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직무정지 명령대에 이어 3주 만에 법정에서 다시 격돌하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본소송에 앞서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출지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윤 총장 징계가 정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겨서 긴급하게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징계로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당장 월성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사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는 만큼 긴급히 징계가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를 뒤집는 건 행정조직의 재량권을 흔들고 검찰 공정성에도 도움이 안 돼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이 있고 복귀 시점이 불확실하지도 않은 2달 정직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적법 절차에 따른 징계였고 심의 과정에선 기일도 2차례나 열고 증인신문 기회도 주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사건은 아니지만 윤 총장이 낸 본소송의 결과가 2달 안에 나오기는 힘든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집행정지 판단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주 전 직무정지 때도 신문 다음 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법무부의 무리한 징계였다는 역풍과 함께 상당한 후폭풍도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유지돼 윤 총장은 사실상 정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는 지휘 공백 사태와 함께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주변 지형 변화 대응에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징계는 직무배제 당시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법원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나인입니다.